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싸움만 하던 여야가 지역사업 타당성 조사 면제엔 의기투합입니다. 공공투자 사업을 시행할 때 경제성과 정책 타당성 등을 검증토록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의 면제 대상을 현행 총 사업비 500억 원 미만에서 1000억 미만으로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도로, 철도, 공항 등의 지역 민원 사업도 사업비가 1000억 원 미만이면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정치권이 선진성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나라 곳간을 열어놓고 세금 낭비를 막을 장치는 뒷전으로 미룬 것입니다. 당초 여야는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유지토록 의무화하는 재정준칙과 이 법안을 함께 처리키로 했으나 재정준칙의 내용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예타 면제 법안부터 통과시켰습니다. 사사건건 싸우던 여야가 빚내서 돈 뿌리는 일에선 쉽게 의기투합했습니다. 여야는 예타 면제 기준을 올린 이유로 이 제도가 도입된 24년 전에 비해 경제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타를 한다고 해서 공공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당하고 경제성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매표 포퓰리즘이 판치는 상황에서 예타는 이를 막는 최소한의 제동장치입니다. 여야는 이 장치마저 없애 경제성도 없는 사업을 선심용으로 마구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역대 정권도 지역 균형 발전이나 사회 경제적 긴급 상황엔 예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해 예타의 관문을 우회하곤 했습니다. 예타 면제는 이명박 정부 90건, 박근혜 정부 94건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149건에 120조 원으로 급증해 예타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했습니다. 문 정부는 2020년 총선을 1년 앞두고 광역 시도별로 사업비가 24조 원에 달하는 민원사업 23개의 예타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남부 내륙철도, 울산 외곽 순환고속도로 등 7개 사업은 이미 예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이지만 강행했습니다. 이미 예타 제도가 유명무실을 해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문턱마저 낮추면 정치권의 선심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예타의 일부 평가 항목이 현실과 거리가 있다거나 조사 기간이 평균 10.5개월에 달해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재정 낭비를 막는 예타의 파수꾼 역할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결코 약화돼서는 안 됩니다. 예타는 1999년 도입 후 2020년까지 166조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세계은행 등도 공공투자관리제도의 우수 사례로 한국의 예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타 기준을 낮추더라도 반드시 재정준칙도 함께 처리해 최소한의 재정 방어선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